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힘과 압력과의 관계를 잘 설명한 이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스칼의 원리는 이 베르누이의 정리, 그리고 연속의 법칙과 더불어서 유체를 공부함에 있어서 사칙 연산과도 같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물론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유압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이제 조금 구분 지어서 설명하면은 이제 한 두세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지하고 있는 유체가 서로 맞닿아 있는 면에서 미치는 압력은 면과 수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정지하고 있는 유체의 한 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모든 방향에 일정하고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말로써 설명하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내용, 정의된 내용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특징과 더불어서 이제 파스칼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만약에 설명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 내에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모든 방향의 동일한 힘의 크기로 동시에 전달이 되며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입니다. 이 내용이 파스칼의 원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글보다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다음 장에서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게 여기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파스칼의 원리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음, 압력이라는 건데요. 그 압력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모든 내용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가 바로 압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밀폐된 용기의 유체,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유체를 뜻합니다. 에 힘을 가하게 되면 유체는 이제 압축됩니다. 압축된 상태가 되지만 체적은 줄어들지 않고 누르는 힘에 대항하여 생기는 이제 발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발력을 유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봤던 이제 유압 피스톤을, 실린더 피스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확대해서 이제 내부하고 외부를 그리면은, 단면을 그리면은 이러한 모양이 될 겁니다. 안에 이제 노란색 부분은 유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색 부분은 그 하중이 될 겁니다. 실린더에 가해주는 하중이라고 봤을 때. 그 경계면에 무엇이 있냐면, 유체와 그 무게 하중의 경계면에는 이제 우리 램이라고 해가지고 피스톤이 있습니다. 그건 항상 우리 수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아까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밀폐된 용기에 이제 유체 힘 W를 가하게 되면 유체, 또 황색의 유체는 이제 원래는 압축이 됩니다. 근데 압축이 돼야 되지만 이게 그 체적이 줄어들지 않고 그걸 대항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발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체를 압력이고, 지금 유체 내부에 이제 보여지는 그 청색 화살표들은 다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까 파스칼의 원리에서 얘기한 그 면에 수직으로 대항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면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좀 익숙할 겁니다. 유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제가 한 서너 차례 이제 사용한 그림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누르는 힘을 F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P라고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의 무게, 이제 하중의 크기를 만약에 W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피스톤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피스톤은 우리 사람이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최초의 실린더 피스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피스톤은 좀 커다랗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차를 들어 올리기 위한 2차 피스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했을 때 아까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파스칼의 원리는 힘과 압력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용기 내의 유체의 압력은 모두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이는 유체, 노란 부분은 유체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느 부분에 있었든 간에 유체 압력은 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왼쪽 실린더 표면에 작용하는 수직의 압력도 오른쪽에 있는 큰 실린더의 단면적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도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지,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 유체의 모든 각 부분에 대해서 압력은 동일하다고 파스칼이 그 원리를 설명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압력을 계산하는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P는 A분의 F다. 그러면 누르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압력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실린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역시 똑같이 P는 A분의 F다. F는 여기서 누르는 힘이니까 지금 자동차의 무게로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P는 곧 A분의 W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압력과 오른쪽에 있는 압력이 동일하다는 파스칼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작은 힘으로 굉장히 무거운 무게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그 수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르는 힘을 F, 압력을 P, 그 다음에 자동차의 무게를 W라고 하고 피스톤의 단면적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P1, 왼쪽에 있는 최초의 실린더에 작용하는 압력은 A1분의 F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까 자동차가 누르고 있는 실린더에서 작용하는 압력 P2는 자동차의 무게를 그 실린더의 단면적으로 나눈 A2분의 W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P1은 P2 같다. 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왼쪽 유체의 모든 영역에 있는 압력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왼쪽 실린더에서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 오른쪽 실린더의 표면에서 작용하는 수직에 작용하는 압력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동일하게 풀어보면은 왼쪽에 있는 압력 A1분의 F는 오른쪽에 있는 압력 A2분의 W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나누기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처음에 우리 사람이 작용하는 최초의 작은 실린더의 단면적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우리 사람이 일정한 힘을 누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자동차를 들어 올리기 위한 실린더의 단면적이 있을 거고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동차의 무게는 뭐 2톤이 될 수도 있고 10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힘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이렇게 밑으로 수식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무게를 1kg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1000kg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올리는 실린더의 단면적을 1000제곱센티미터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가 실린더하고 힘을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의 단면적에 우리는 얼마의 힘을 가하면 동일한 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한 건 1000분의 1000 아닙니까? 그러면 1분의 1이 되겠지,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단면적의 크기를 만약에 1000분의 1로 줄인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 올리고자 하는 힘의 1000분의 1 힘을 가지고 1000배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수식을 통해서, 정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변수를 알게 되면은 한 가지를 우리는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내기 위한 압력이 무엇이다, 힘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의 무게, 필요한 우리가 힘을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유로의 단면적도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미분적분을 하지 않더라 해도 간단한 수식 나누기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파스칼의 원리와 나누기만 가지고도 우리는 몇 배의 힘이 필요한지, 몇 배의 힘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단면적의 크기를 얼마로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주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저번에 설명드린 앞에서 뭐 유압자키,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은 올리는 자동차 리프트, 그 다음에 또 177,000톤짜리인가 우리 두산중공업에서 하는 유압 프레스기, 단조 프레스기, 그 모든 것의 계산 원리는 바로 이 공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당연히 그러면 시험에도 잘 나오겠지,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스칼의 원리는 아주 기초면서 모든 유압의 원리가 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 아셔도 유압의 모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압의 원리인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